개 같은 자식! 아니, 전에 말한 제자는 말이야. 한 달 전쯤 온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잠적하다니. 배은망덕 큰 놈 살아는 있나? 이 카드는 러버스 카드? 그 제자랑 뭐 정분이라도 난다는 거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뭐 그냥 곧 온다는 것 같은데? 별 의미 없어. 서당께 10년이면 풍어를 읽는다 하였소. 별 의미가 없긴. 이제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된 놈이 뭐. 아 몰라 됐고. 우리 뽀짝비결이 드디어 구독자 700명을 돌파했단 말이지. 그때까지 구독해준 아이들은 많았는데 고마운 마음을 전할 정신이 없었네. 그래서 이번엔 Q&A 영상을 준비할까 해. 나에 대해서든 이놈에 대해서든 영상이나 타로카드에 대해서든 뭐든 상관없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답해줄게. 그래서 아까 그 러버스 카드는 뭔 뜻이오? 자, 구독해준 아이들 한 번 더 고맙고 많은 질문 부탁해. 여우, 이용 방법이나 안내. 알겠어.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에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듯한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영상에 적용된 타임 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이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할 시간 줄게.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까 잘 골라봐. 자,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 대해 어떤 심리,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 둘 사이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알아볼 테야. 일단 이 저지먼트, 심판, 부활 카드. 1번 아이들은 그 아이와 한창 만나지 못하다가 최근에 우연히 만났거나 연락이 됐을 아이들이 많을 듯해.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아이가 너를 정말로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함께 쌓았던 너와의 믿음,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너랑 있었을 때 가장 자기가 자기다웠다고 생각한대. 그만큼 너와 함께 있으면 잠시 멈춰서서 먼 미래를 생각할 만큼 너를 편안하고 좋은 동반자로서 여기는 모습이 보여. 특히 여왕제 카드를 봤을 땐 너가 만약 여자아이라면 엄청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아까 한 말 그대로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 주변의 여러 이성들에게 대시받을 만큼 외모든 능력이든 인성이든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아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널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여. 만약 네가 남자아이라면 이미 너에게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나고 이쁜 여자아이가 생겼다 생각하고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듯해. 특히 너랑 그 여자아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낄 틈새도 없다고 기죽은 모습이 역력해. 이렇게 계속 너를 훔쳐보는 듯한 기운이 팍팍 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지. 옆에 템퍼런스 카드를 보아서 이 아이는 너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가도 막상 너랑 둘이서 진심 어린 대화를 하다 보면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거나 괜히 둘러둘러 이야기하면서 진심을 제대로 못 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양이야. 또 둘이 대화를 할 때 티키타카가 잘 되더라도 실상 열어보면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 나누는 모양새라니까 그냥 1번 아이의 근황이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 좋아. 지금 선상에서 만족해야지 하고 현재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너랑 현재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되든 아니면 친구로 남았든 지금 관계 그대로 유지하려는 마음인 듯해. 그리고 1번 뽑은 너와 그 아이 사이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중독이야. 완전 남다른 서로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 요소들로 나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스킨십, 성관계를 말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귀면서 둘이 닮게 된 부분, 뭐 생활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또는 함께 데이트했던 곳을 어쩌다 자주 지나가게 된다던가 거기에 오래 지내게 된다던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예를 들자면 한쪽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당한 쪽이 쩔쩔매며 계속 상대에게 얽매여 있다던가, 결국 공통적으로 너도 그 아이도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벗어나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족쇄라도 채워진 마냥 계속 다시 상대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인연이란 거야. 아이고, 무슨 전생에 뭔 사이였는지 몰라도 정말 끈질기다, 끈질겨. 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자세히 읽어줄게. 얘는 일단 너무 투명한 아이다.
내가 앞에서 읽어줬던 그 아이 무의식 있지? 그거를 그대로 너한테 전하고 싶다 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너를 매일 틈틈이 지켜보고 있었어.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나 스스로 약속했었거든. 너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는 절대 돌아가지 말자고. 이렇게 이악 물고 버티면서 너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난 점점 안정적인 일상을 찾아가고 나름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잘 지내게 됐어. 그리고 내가 SNS 통해서 몰래 바라본 너도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고 그걸 보는 나도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최근에 너를 어쩌다 직접 마주치게 됐거든. 아니면 너와 연락하게 됐거나 너의 중요한 소식을 건너들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읽어놨던 평온함이 다 깨질 만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 남들은 나보고 너 요즘 얼굴도 폈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힘들 게 뭐가 있어 하고 말하는데 사실 난 매일 밤 잠 못 들 정도로 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난 혼자 이 마음을 잘 추스려 볼 거야.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널 응원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메시지를 전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몰입하게 되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아이 땅굴 제대로 파고 있는 것 같네. 무슨 일로 헤어졌는지 몰라도 이걸 읽는 나도 이렇게 심란해지는데. 1번 뽑은 아이들은 어떨지. 그럼 마지막으로 너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닌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황제 카드. 내가 좀 아련하게 리딩해놓고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방금 전해준 그 아이 메시지에 네 주관이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 원래 네가 주관이 센 아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카드가 일단 네가 훨씬 아까울 만큼 벤치녀인데 괜히 그런 감성팔이 추상적으로 속삭이는 사랑에 휘둘리지 말래. 그 아이가 웬만해선 접근하지 않을 테지만 접근한다 하더라도 좀 허상에 가까울 듯한 두루뭉실한 미래나 신뢰가 부족한 말들을 해올 수 있을 거니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네 할 일에나 집중하란다. 아까까진 정말 감성적인 리딩이었는데 이렇게 확 정신 차리게 해주네. 어쨌든 난 그 아이 메시지 전해줬으니까 간다. 너를 향해 진심을 표현해주는 사람들에겐 항상 감사해야 하느니라. 허나 그 진심이 이때 동안 탄탄했던 너의 길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알겠느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 대해 어떤 심리,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 사이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알아볼 테야. 이번 뽑은 아이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쁨 좀 많이 받았을 법한데 이성한테가 아니더라도 동성한테도 말이지. 이 여왕제 카드, 썬카드 조합만 봐도 긍정적이고 평온한 에너지가 느껴져. 그리고 이런 너의 매력은 어느 순간 확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으면서 커온 배경, 부모님의 덕이 클 거야. 그렇다 해서 네가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이는 아이돌 같은 포지션이라기보단 누가 봐도 쟤는 참 참하다, 쟤랑은 좀 친해지고 싶다, 쟤는 밝아서 좋아 하고 느낄 법한 아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인상을 네가 궁금해하는 그 아이도 그대로 느끼고 있다지. 특히 그 아이는 너에게서 처음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외적인 부분, 이성적인 어필에서 끌렸던 게 컸지만 사귀면서 너의 순수함, 함께 있을 때의 사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했고 지금도 그런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대. 근데 조금 불편한 건 그런 긍정적인 면들 이면에 살짝 찜찜한 구석들이 보여. 이번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 아이는 너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아이다 싶지만서도 자신의 주관적인 이상형엔 살짝 못 미치는 그런 2% 아쉬운 느낌이었다고 해. 그래서 이번 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엔 헤어진 이유가 권태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 아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관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강했던 편이라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다졌던 것 같아. 지금은 이 썬카드가 좀 이성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에너지가 크기도 하고 너를 그저 재밌고 자신과 잘 맞았던 정말 소중했던 아이 정도로 기억하고 너에 대해 조금 내려뒀다고 할 수 있어. 그럼 너희들 사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알아볼까? 교환 카드? 혹시 너 갈대처럼 남들 말에 잘 휘둘리는 타입이야? 아니면 네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의 귀가 엄청 얇다 보니까 주변 사람, 특히 선배나 형, 누나, 오빠, 언니 등 연장자 말을 쉽게 넘어가는 편이라 해. 굳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연애에 박학다식한 주변 아이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을 때 그거를 필터 거쳐서 듣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듣는 거. 그래서 너든 아니면 그 아이든 상황을 남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제대로 서로를 제대로 봐오지 못했을 거래. 예를 들어 주변 사람이 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 안 해 하면서 사랑에 대한 태도를 공식화시키는 멘트를 쳤을 때 정말 그런 건가? 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절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뒤틀렸을 거라는데 자고로 연애는 너희 둘이 하는 거지? 상대를 제일 많이 본 것도 상대를 가장 잘하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인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남한테서 바라면 안 되겠지? 만약 네가 그런 아이였다면 앞으로 연애할 때는 혼자 일어서는 연습을 하길 바래. 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자세히 알려줄게. 얘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듯한 아이네.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 이번 아이와 헤어지고 난 이후 나는 거의 폐인이다 싶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 아무랑도 안 만나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유튜브만 보거나 아니면 일만 하거나 어딘가 한 곳에 집중하면서 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 사실 그건 핑계고 너와 관계가 끝나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더라. 너랑 있을 땐 생명력이 넘치고 마치 따뜻하고 편안한 내 고향에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야. 혼자 틀어박혀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자주 싸웠었잖아? 그거 다 내 잘못이었던 것 같더라고. 너한테 상처가 될 수 있었던 말을 막 했던 것 같고 관계도 너무 빨리 정리해버린 것 같고 정말 미안해.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너에 대한 마음을 단단히 굳혔어. 너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먼 미래에 언젠가 우연이라도 너랑 만나게 될 거라고 믿거든. 꼭 다시 엮이게 될 인연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내가 굳이 너한테 먼저 다가가진 않을 거야. 사실 혼자 지내는 이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도 나름 만족하고 있거든. 점점 내게도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올 거고 난 그걸 솔직히 놓치고 싶진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언젠가 너를 다시 보고 싶긴 해. 그때 봤을 땐 우리 서로에게 소중한 애인 사이는 못 되더라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좋은 동료 사이로 지낼 수 있길 바래. 왜냐면 너는 정말 믿음직스럽고 멋진 아이니까. 애인 사이로 지내기엔 난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너와의 과거가 계속 생각나서 사귀는 현재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만나기까지 너도 몸 건강 신경 쓰고 잘 지내.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메시지 전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과몰입했네. 아니 근데 누가 누구를 만난대? 이번 아이들 입장은 들어봤나? 아니 그리고 동료 사이는 걔 사귀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사이로 돌아가재? 그럼 마지막으로 너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닌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절제 카드. 이번 카드 리딩을 듣고 네가 마음이 정말 심란해졌을 것 같구나. 내가 다 미안하네. 얘가 지금 전해온 메시지도 뭐 다시 보고 싶은 건지 아닌지 그래서 날 소중히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만만하게 봐서 이러는 건지 막 기분이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엔 그 아이가 너를 좋아했던 과거도 맞는 거고 마음이 멀어진 현재도 맞는 거야.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너가 고통스러울 순 있겠지만 이제 너도 조금은 내려놓고 그 아이를 놓아줄 때가 됐단 말이지. 사람 마음 접기가 쉽지도 않고 오래 걸릴 일이지만 넌 할 수 있어. 이미 잊혀진 네 옛 애인들을 떠올려봐. 아무렇지도 않지. 그니까 이 영상 본 후에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다가 흘려보내자. 자 그럼 여우 유학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히 딱 하나로 정의할 순 없어. 그대가 생각하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단 말이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찾거라. 알겠느냐?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 대해 어떤 심리,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 둘 사이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알아볼 테야. 야 신기한 게 1번, 2번, 3번 연속으로 이 여황제 카드가 계속 나온다. 지금 한창 후폭풍 와가지고 기억 미화하면서 그리워하는 애들이 많은가 봐. 일단 3번 뽑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 아이 정신력 하나는 죽여준다. 이 여황제 카드나 데빌 카드를 보면
너를 정말 갈망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궁금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스트렝스 카드 보이지? 여기 보이는 호랑이가 바로 그 아이의 순수한 욕망, 그리고 이 호랑이를 다스리는 여우는 바로 그 아이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아이는 너한테 연락하거나 만남을 취하고 싶은 욕망을 이 악물고 절제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근원, 무의식은 바로 후회 때문이야. 분명 너희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예쁜 한 쌍의 커플이었겠지.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실수나 너에게 상처 준 행동들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다 보니까 너를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없다고 해. 그래서 위에 1번, 2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막 근황도 훔쳐보고 그랬는데 3번 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엔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오히려 너의 근황을 절대 보지 않는데 들리더라도 외면하고 만약 마주치더라도 피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네. 근데 그렇게 참을 수 있을 건진 모르겠는 게 여왕제 카드도 그렇고 데빌 카드도 그렇고 이성적인 매력에 미친 듯이 끌린다는 거라 내 생각엔 얘 곧 어쩌다가 한 번은 너한테 연락할 것 같은데 만약 연락하게 된다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새벽 아니면 술 취하고 할 수도 있어. 정신력이 좋은 아이지만 한번 헷가닥하면 좀 심하게 엇나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친구 같거든. 그럼 너희들 사이 관계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알아볼까? 황제 카드. 야, 진짜 얘는 정신력, 의지, 갑이다. 갑을 넘어서 진짜 어떤 대화 주제에 대해선 아예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고집이 셀 법한데. 좀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답답하기도 할 법하고 너희들 사이에선 그 아이의 그런 고집, 자존심, 이기심, 갑질 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해. 아까도 말했듯이 얘가 막 능력도 있고 너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해주고 잘해주다가도 한번 문제가 터져서 싸운다? 그럼 자기 의견 안 굽히고 너에게 쏘아붙이면서 상처를 입혔을 법하고 그러다가 얼레벌레 헤어진 케이스도 있을 듯.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입으로 내뱉은 말들 때문에 그 아이가 아마 계속 너한테 미안해하고 후회하던 것 같네. 에휴. 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자세히 알려줄게. 아니, 이번에 상대 쪽도 그렇고 헤어지고 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미래까지 질질 끄면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일단 한번 읽어본다. 3번 아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냉담한 그런 아이 같겠지.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고 생각될 만큼 모난 말로 널 심란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야.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사실 난 널 정말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좋아했는지 알잖아. 그땐 그게 가장 옳은 거라고. 너에게 하는 모든 게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굴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괜히 헷갈리게끔 해서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 난 앞으로 너랑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어. 너랑 있었을 땐 정말 부끄러운 내 모습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순수했고 행복했거든. 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런 시간이 무색하게 네가 아직도 나를 너무 피하는 듯해. 그래, 내가 그간 해온 행동들이 있으니 그렇겠지. 널 이해하면서 최대한 너의 눈에 띄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난 너의 방어적인 태도가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때 돼서 다시 좋은 친구 사이로 더 나아가도 좋으니까 우리 그때는 좀 더 솔직하고 서로 배려, 존중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동안 잘 지내. 라고 말하고 싶었대. 왜 이렇게 난 이거 읽으니까 좀 띠껍지? 얘는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너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듯한 낌새고 거기다 너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겠니? 좀 알아줘라 하는 느낌이었어.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일 공부나 하면서 너를 그리워하는 게 잘 느껴진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너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닌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만약 그 아이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하는 아이가 있다면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래. 특히 부모님이라던가 형제 자매라던가 선배라던가 연장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연애 잘한다 싶을 만한 애한테 붙잡고 물어보기. 근데 이때 아무 연장자나 구수가 아니라 너희 커플을 오랫동안 지켜본 너희 커플의 서사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연장자, 고수한테 물어보면 좋은 해답과 함께 정신적인 지지, 고통 해소가 올 거래.
곁에 좋은 귀인을 두고 있단 말과 같으니까 한번 잘 찾아봐. 그럼 여우 요약해. 연애는 자고로 둘이서 하는 것이지만 가끔은 한 발자국 멀리서 남의 눈으로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만한 아이에게 한번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거라. 알겠느냐?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 대해 어떤 심리,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 둘 사이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알아볼 테야. 일단 4번 아이들은 우리가 이성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다던가 이성 문제로 헤어진 거다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뒤로 돌아가서 다른 카드 주의 깊게 다시 뽑아봐. 이건 이성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다. 월드 카드. 그 아이는 너를 자신의 세계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애틋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 너와의 관계는 누가 봐도 부럽다 느낄 만한 완성된 한 쌍의 커플이었대. 너희는 좀 연애 기간이 짧지 않고 웬만해선 긴 편에 속할 것 같은 느낌? 사계절이 지나는 것을 함께 했을 만큼 오래 만났거나 아니면 사계절이 지난 게 아니더라도 둘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었지만 잘 헤쳐나가던 돈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이였대.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다른 곳을 바라봤었나? 아니면 네가 다른 곳을 바라봤었나? 너무 완성된 관계의 성취감을 느낀 한쪽이 아주 잠깐의 바람처럼 시선을 딴 데 둔 적이 있나 봐. 즉, 너희가 헤어진 원인은 남사친, 여사친 같은 이성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굳이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쌓여가면서 이를 키우고 결국 터졌다 볼 수도 있지. 일단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설명할 건데 상대가 눈을 돌린 경우다? 그러면 현재는 너의 새로운 면들을 알게 돼서 살짝 자극이 왔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훅 느껴진다 해야 하나? 하지만 자기가 봐도 과거에 자기가 줬던 상처로 아파하고 자기만 보면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굳이 너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단 마음도 살짝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다시피 해서 곧 다시 사그라들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너를 보면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평생 안고 살 것 같네. 그럼 이번엔 네가 눈을 돌렸던 경우다? 그런 경우엔 그 아이는 현재도 너를 쉽게 눈 돌리는 아이라고 여기고 있어. 지금도 이성들이랑 놀러 다니고 자기 생각은 안 한다 싶을 텐데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도 없어서 너만 보면 가슴에 칼이 꽂힌 듯 찢어지게 아프다 해. 근데 어느 쪽이든 이게 진짜 바람을 핀 건 아닌 것 같고 눈 돌아간 쪽 성향 자체가 좀 한 곳에 못 머무는? 도장 깨기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복력이 강한 타입인 것 같아. 만약 진짜 바람을 핀 거면 그냥 뒤져야지 뭐. 응? 그럼 너희들 사이 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알려줄게. 내가 리딩에 앞서서 단호하게 이건 이성 문제 때문인 거 아니면 나가라 했던 근거 중에 하나거든. 이 저스티스 카드. 이건 좀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카드야.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강한데 앞에 카드들과 어우러져 이건 100% 이성 문제다 싶었던 거거든.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이고 어쩔 수 없이 확실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해.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가슴 아프다. 앞에서는 월드카드가 나올 만큼 보기 좋은 한 쌍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자세히 읽어줄게.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앞에 나온 매지션 카드랑 타워 카드 그대로 나왔어. 아주 투명하네 이 친구. 내가 앞서 설명한 그대로 말하고 싶은가 봐. 읽어줄게. 4번 아이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아이고 나와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이라고 할 만한 사랑이었어. 너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섣불리 너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냥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조각들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지낼 것 같아. 만약 나든 아니면 너든 한쪽이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 관계는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 확신해. 너도 나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제 다 떨어졌잖아? 더 이상 싸우려 해도 절대 싸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만약 싸워진다 하더라도 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다시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웬만해서 서로 섣불리 연락하지 말자.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너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꾹꾹 참고 살아가는 중이야. 함께 할 순 없지만 각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금세 잊혀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굳게 먹고 이제 서로를 정리하자.
고마웠어 라고 말하고 싶었대. 일단 그 아이가 만약 눈 돌렸던 아이라면 엄청 지독하고 이성적이고 칼 같은 아이네.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을 텐데 라고 싶을진 몰라도 이게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이었다고 해. 내가 제외 비관적인 입장이어서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다른 리딩 보면 내가 막 엄청 과몰입해서 막 다시 돌아와 거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 네가 눈을 돌렸던 아이라면 너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이 친구 마음에는 대못을 박았던 거라고 해.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굳이 연락해서 미안하다 말해주진 않았으면 좋겠대. 과거가 떠올라서 괜히 가슴만 아프니까. 어쨌든 어떤 경우든 이 친구는 이제 너와의 미래를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서로 갈 길을 갔음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단 말씀. 그럼 마지막으로 너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닌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여왕제 카드? 일단 둘 사이에 마침표를 찍는 건 여자아이 쪽이라고 해. 네가 여자아이라면 너가 마침표를 찍게 될 거라는데 이게 반드시 너희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안정이 찾아올 거라는 카드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만약 남자아이라 한다면 이렇게 여황제처럼 우아하고 멋진 여자아이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 말하자면 둘 사이 이 허탈한 싸움에도 분명 눈 돌린 아이 쪽이 웃음 지으면서 지내고 있을 거라 하거든? 자기가 그래도 관계 정리할 때 상대보다 좀 덜 감정 소비하고 덜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서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만의 착각이라고 해. 진정한 패자는 자기 자신인 걸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하니까 만약 상대가 눈 돌린 아이라면 그 자식 잘 살고 있어도 그냥 병신 하면서 지나보내고 만약 네가 눈 돌렸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란 이 말이다. 알겠지? 자, 그럼 여우 요약해. 둘은 만나면 좋으나 서로를 점점 갉아먹는 묘한 악연이니 절대 연락하지도 받지도 말거라. 내 일이 단호하게 말리는 것은 처음인 만큼 주의하거라. 알겠느냐?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먼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 대해 어떤 심리,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 둘 사이 관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알아볼 테야. 얘는 후폭풍 제대로 온 아이 같은데? 먼저 풀 카드. 얘가 유독 헤어질 때쯤 들어서 뭔가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던가 뭔가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던가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는 운의 흐름이 강해졌었대. 근데 그 시점에 딱 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좀 말리는 사람? 진짜 툭 까놓고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거지. 자기의 비전을 응원도 해주지 못할 망정 거긴 위험하다면서 말리는, 네가 생각해서 말한 것도 잔소리로 여겼을 만큼. 그만큼 그 당시엔 그 아이 고집도 엄청 셌고 자기가 맞는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했을 법해. 근데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지. 이 타워 카드 보이지? 자기의 이상, 고집, 이기심이 하늘 찌르듯 높아져서 천재지변에 쉽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단 거지. 걔도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갑자기 와르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마냥 해맑았던 예전과 상반된 상황이 됐다는데 이젠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거, 취해왔던 거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너를 떠올리게 된 거지. 좋았던 기억이든 안 좋았던 기억이든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거나 예전에 지우지 못한 사진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건데 보이지 않은 족쇄에 채워진 듯 마냥 계속 너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게 되고 찾아보고 싶지 않더라도 찾아보게 되고 겉보기에는 진짜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무던히 지내는 듯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감정이 오락가락 장난이 아니래. 자, 그럼 너희 둘 사이 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알아볼까? 이건 대화 부족. 너희는 한쪽이든 아니면 양쪽 둘 다든 서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편이라 해. 특히 내 생각엔 상대 아이가 그럴 법한데 아까 그 아이가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떠났다 했잖아? 근데 그거를 너한테 헤어질 때 아예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네. 그만큼 좀 얘가 말은 안 하지만 혼자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 겉모습과 완전 이중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라 처음엔 신비롭다 생각하면서 끌렸을진 몰라도 사귀면서 좀 답답했을 법한데? 사귀기까지도 오래 걸렸을 것 같고.
만약 그 아이가 그런 타입이 아니다 싶으면 그 아이가 너를 그렇게 생각했다 해. 어쨌든 너희 두 쌍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이런 부족한 의사표현을 해소하는 거였다고 하네. 자,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정말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자세히 알려줄게. 뭔가 또 바보 카드가 나온 것도 그렇고 뒤에 카드들 조합도 그렇고 애가 생각하는 게 어려 보인다. 실제로 너보다 연하일 것 같기도 하고 연하가 아니라 한다면 정신연령이 너보다 어리다던가. 어쨌든 메시지 전해주자면 5번 아이 너랑 관계를 끝맺음 했을 때 사실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더 큰 세상을 위해서 떠나려 했던 거였어. 너랑 있는 것도 분명 좋지만 여기에 계속 머무른다면 나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았어. 난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싶었어.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렸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난 후회하지 않을 줄 알았어. 처음에는 여러 다양한 가능성들, 자극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너가 생각나고 너를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너랑 함께 왔어야 하는데 하면서 점점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 이젠 일을 하더라도 손에 안 잡히고 자꾸 네가 떠올라서 집중을 못하겠어. 특히 SNS로 너를 보면 예전에 널 처음 봤을 때처럼 설레이는 마음이 밀려오고 계속 들여다보고 싶고 막 그래.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아직도 너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매일 밤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희망하고 있어. 보고 싶다. 라고 전해달라 하네.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가놓고 막상 가니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쉽게 돌아서 너한테 가고 싶다는 심보가 아유, 좀 어리고 배려심 없다 싶고. 그래도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고 애가 심성이 나쁜 애라기보단 그냥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가끔 튀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밉게만은 보지 말자고. 그럼 마지막으로 너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닌 오직 너만을 위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 운명의 수레바퀴. 만약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단 마음이 절실하다면 굳이 너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명이 그대로 널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고 하네.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이거 메시지 보니까 싱숭생숭하다 싶은 미적지근한 아이들은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천천히 접어가면 될 듯해. 어떤 경우든 결국 현재 네가 느끼는 감정을 최대한 내려두고 운명의 흐름에 맡긴다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너는 괜히 애쓸 필요 없다는 말이지. 현재까지 나온 조언 중에 가장 좋은 조언 같네. 그래도 빠른 재회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다음 영상은 아주 재회하는 방법에 초점 맞춰서 제대로 만들어 올 테니까 기대해. 알겠지? 그럼 여우 요약해. 이 아이가 이번에 전한 메시지는 최대한 마음에 두지 말고 네가 헤어졌던 그 순간에 느낀 감정, 이성적인 판단에만 집중하거라. 이 아이와 인연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야 알 수 있을 테니 알겠느냐?